문재인이가 집권하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한시라도 빨리 이 문재인이가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거 뭐 이거였는데요. 야, 그런데 진짜 저 좌파 인간들은 이 생명력 하나만큼은 끈질긴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도 악착같이, 정말 악착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뭐 생각했던 모든 방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뭐 자연인이 되겠다고 설치했던 인간이 막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비자연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문재인이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 희한한 인간이 등장을 했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희한한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모습을 그냥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매일경제 단독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이가 체념했다, 제2의 유동규가 되나, 민주당이 비상이다라고 하는 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지난 이제 그 공판 때도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약간 좀 그 진술 내용을 바꾸겠다, 우리가 증언의 내용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입장에서 이화영이가 진술을 바꾸겠다, 입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은 그냥 이재명을 위해서 내 한몸 불사르겠다라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에 뭔가 변심이 생겼구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매일경제 단독 보도를 통해서 그게 확실시 됐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판까지도 열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화영이가 입장을 바꿨는지가 공개가 다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입장을 바꿨는데, 그게 뭔지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화영한테 있는 범죄 혐의가 뭐가 있는지를 좀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경기도의 그 대북 사업,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거 있죠. 그거랑 관련된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가 방북을 하는데 그때 들어갔던 비용이 800만 달러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경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에 누가 이제 엮여 있다라는 겁니까? 이화영이가 엮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이가 입을 열게 되면은 사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입을 열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부수가 됐거나 싹 다 지금 입을 열었고, 이화영이만 입을 열고 있지 않았던 것인데, 이화영만 입을 열게 된다면 800만 달러, 그 다음에 대북 사업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팜도 뭐 몇백만 달러가 되니까 이재명한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범죄 금액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냥 뭐 무기징역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화영이가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변화했을까라는 걸 본다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대북 송금 그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부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경기도랑 그 다음에 그 쌍방울 두 척을 이제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안부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부수가 증언했던 내용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뭔가 북한한테 돈을 줄 때 그냥 뭐 다이렉트로 돈을 줬던 것이 아니라 국정원한테 다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을 지난 5월 달에 검찰이 확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건에 대해 가지고 지난달에는 국정원 직원까지도 재판에 참석을 해가지고 관련된 증언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뭐 빼박인 거겠죠. 국정원의 그 문건까지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 문건이 진짜다 라는 거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까지도 증언했고, 바로 또 최근에 같은 경우는 김성태가 다시 한번 입장을 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나쁜 놈이고 이황이 또한 마찬가지로 동조를 했다, 이제 그냥 포기해라 라는 식의 얘기가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황이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부소 같은 경우도 최근 법정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국정원 직원 또한 마찬가지로 안부수에게 들은 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게 맞다라고 하는 취지로 증언했죠. 이거는 이제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고를 했다라는 사람과 보고를 받았다라는 사람의 증언이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까지도 존재하고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법원을 그냥 뭐 법원에서 이거만 가지고서도 뭐 충분히 이화영이를 구속시키고 바로 이제 그 뭐 처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찰 측에서도 이화영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화영이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이미 이 아까 전에 매일경제 단독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입장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측에게도 전달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보고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그 이재명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도 공개가 됐었어요. 이화영의 증언은 다 허위사실이다. 이화영에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측근이었던 사람인데 그 이화영까지도 믿을 수가 없다.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라는 걸로 뭐 정리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뭐를 또 부추길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화영한테 배신감을 줘가지고 유동규처럼 더 이제 열심히 불게 되겠죠. 이번에 정말 글자 그대로 역대급 홍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특히나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가슴이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 홍수 피해만큼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됐거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 지금은 그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하고 그리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해외 순방이 끝나고 난 직후 새벽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바로 현장을 찾았고요. 관련된 지시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런 폐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김의겸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국가를 그 이제 그 지하 그쪽으로 이제 그 밀어 넣었다. 오송 그 참사를 떠올리는 그런 식의 워딩을 써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죠. 그것만 보더라도 인간의 수준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같은 소시오패스 밑에 붙어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뭐 김의겸 본인 스스로도 소시오패스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면모가 이번에 그냥 잘 드러났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저는 그런데 뭐 민주당이야 원래부터 이런 식의 잡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왔으니까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번에 홍수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내린 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비판하는 거야 당연히 뭐 그럴 모습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과 같은 논조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제발 좀 이런 인간들은 좀 쓸려 내려가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는 설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도대체 또 그런 식의 헛소리를 한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꿰뚫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시는 바로 이겁니다.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다 폐지를 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수해 복구로 써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린 것인데 저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홍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카르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카르텔 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등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는 그 지원금을 몰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왜 수해 자금으로 쓰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냐 약간 좀 뚱딴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파악을 못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저 얘기 이번 사태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 시민단체가 됐거나 환경단체가 됐거나 그런 어떤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카르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 사태의 원인을 꿰뚫는 표현이었던 겁니다.